네, 안녕하세요. 나 연구소 사람들 톡방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신 우경아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톡방 부방장님들께도 늘 응원해 주시는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인물 타로로 보는 소통 성향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심리 상담과 투사타로 감성 코칭 상담을 겸하고 있습니다. 타로라는 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익히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한번 지나치다가 또 이런 데 들려서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모른다라는 배지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그래도 좀 들어봤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장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겠죠? 그래서 78장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78장의 번호가 다 의미가 있게끔 번호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78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타로 구성을 보면요. 메이저 카드라는 게 있고요. 마이너 카드로 나뉩니다. 이 기준을 보시면 메이저는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는 얘네들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메이저에는 번호와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카드가 자체에. 근데 마이너는 제목만 있거나 아니면 숫자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 가운데 있는 인물 카드라고 하는 이 부분만 저희가 선택을 할 거예요. 타로 카드를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인물을 볼 때 이 부분을 갖고 오면 인물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물 카드에 많이들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인물 카드 중에 그 인물 카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책들을 보면 궁중에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궁중 카드 또는 슈트 카드라는 말을 써요.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타로 카드가 책들마다 약간 단어가 겹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로 카드를 보면 마이너 카드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징 네 가지를 통해서 인물들을 배치하게 돼요. 사원소라는 게 있어요. 사원소, 물, 불, 공기, 땅인데 얘네들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상징하는 상징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팡이 모양. 싹이 나 있는 지팡이입니다. 싹이 났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팡이란 말도 있고요. 책들을 보면 완즈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 나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저는 완즈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왼쪽 아래에 보면 검처럼 생긴 게 있죠. 양쪽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요. 용어가 두 가지로 사용돼요. 소드, 검, 또는 칼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위쪽에 가게 되면은 물 위에 컵 하나가 손바닥에 받쳐져 있죠. 물이라는 것 자체가 카드에 등장을 하면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감정을 담는 그릇이 컵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펜타클 동전 모양이 있죠. 말 그대로 저희가 보이는 대로 금전을 뜻하기도 하고요. 동그랗기 때문에 씨앗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열매가 맺히죠. 그 결과물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는 재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징물이 오늘 배울 인물들한테 적용이 되면서 가져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완즈는요. 아까 싹이라는 걸 주시해야 된다고 했죠. 싹이 난다는 건 일단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요. 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생각보다 동작 먼저 가는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소드는 양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하는 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전쟁 시 중요한 일에만 사용하는 걸 이 소드라고 해요. 우리가 과도나 식도는 한쪽 날만 되어 있죠. 보통 사용하는 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날되어 있는 거는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나도 상처를 받지만 상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성이
나한테도 상처가 되고 타인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결정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컵은요, 물 자체가 감정이란 단어로만 가져가셔도 웬만한 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생각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전 모양에 있는 이 펜타클은 그냥 보시는 그대로 금전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관련된 인물, 네 가지에 관련된 상징물과 인물들이 이제 만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상징물들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인물이 있죠. 이 아까 궁중에 사시기 때문에 왕, 여왕, 기사, 시종으로 구성이 되고요. 오른쪽 그 상징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로 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징물로요.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할 것이 이겁니다. 인물 카드로 할 건데요. 대체 인물 카드로 어떻게 그 소통의 성향을 맞출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겠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진 게 계급이에요. 임금, 왕, 여왕, 기사, 시종이란 계급이 있고 그리고 원소를 갖고 있죠. 계급이 뜻하는 것은 능력이고요. 원소가 뜻하는 건 방향성이에요. 판단으로 할 건지 행동으로 할 건지 감정으로 할 건지 어떤 성향,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내가 나오는 태도와 그 태도에서 나오는 내가 타인과의 소통 방법, 소통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번호를 하나 뽑으실 거예요. 그냥 눈이 딱 가는 번호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끝나실 무렵에 이거는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한 3초 드릴 테니까 눈에 띄는 번호, 궁금한 번호가 있으면 3개까지는 무의시고 3개 이하로 좀 택해 주시겠습니까? 3개 이하로요? 네. 3개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실 것 같아서 네, 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번호가 나오니까 그때 기회를 또 드릴게요. 이 번호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해석해드리고 끝나면 여러분들은 해석이 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제가 해석 아주 간단한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아까 컵은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은 뭘 하고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완주라고 지팡이 모양을 칭한다고 그랬죠. 얘는 싹이 났기 때문에 행동,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뭐 하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펜타클은요.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기회다라는 표현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소드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걸 꼭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가지고 예문을 한다고 하면 사업 정말 하고 싶다. 이거 감정에서 우러나오고요. 사업을 정말 하고 말 거야. 이거 완지에서 나옵니다. 또 펜타클에서는 이건 사업을 해야 딱 돈이 돼. 이런 이건 기회야.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또는 소드는요. 이걸 해야 하나? 굳이 사업을? 그냥 내가 있어도 돈을 버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왕과 여왕을 수직선 위에다 놓을게요. 지금 보면 왕과 여왕과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떤 기준인지 보여지시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동적이에요. 누가 날 시켜주거나 내가 봐도 내가 먼저 나서기보다 좀 돌려서 하거나 이런 걸 갖고 있고요. 수직선이 위로 갈수록 성숙하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내가 경험한 게 적고 능력이 적습니다. 능력이 적다는 표현을 타로 카드에서는 미성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미성숙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것이 타로 카드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약간 과일 안에 있는 씨앗을 하나씩 꺼내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게 되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씨앗이 커서 사과를 만들었는데 사과 씨앗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다른 걸 하나 꺼냈을 때
정이라는 단어로 꺼냈으면 사랑도 있고 입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 케이스가 타로입니다. 그러면 요 수직선을 가지고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제가 지금 워밍업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조금 자꾸 익혀서 가야만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왕과 시종까지 가는 계급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조금 비교해보고 할게요. 이건 대중적인 기준입니다. 왕은요, 자신감에 차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주를 갖고 있든 소드를 갖고 있든 잘 다룹니다. 잘 활용하고 자신 있게 활용합니다. 여왕은요, 수용적이에요. 왕과 다른 차이점은 왕은 자기만 알지만 여왕은 내가 갖고 다른 사람 것도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다라는 인물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사하고 시종은 능력이 적기 때문에 미성숙이라고 아까 표현해드렸죠. 하지만 기사는 전쟁 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작을 해야 돼요. 사람과 같이 있는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미성숙하게 끝났기 때문에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의 성향은요, 뭔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요. 무조건 실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시종은 미성숙한데 표현은요, 마음만 앞서요. 아무것도 없고 몸으로 모든 걸 합니다. 대신 젊고 당차고 창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앞서가는 인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인물을 좀 파악하고 들어갈게요. 완지요, 나무, 지팡이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다 완지를 들고 있어요. 자신감에 차신 분들은 완지를 다 한 손으로 쥐고 있죠. 미성숙하신 분만 두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완지는요, 지금 사용을 해야 될 사람이 갖고 있어야만 이게 적당하게 잘 사용이 돼요. 우리 기사는 정확하게 따지면 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쟁 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사님은 소드가 아닌 나무 막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더 짧아요. 이 4명 중에. 그래서 굉장히 엉뚱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지의 왕부터 공통점을 하나 더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여자의 여왕님도 앞을 향해 있습니다. 왕을 보시면 자기 것만 봐요. 여왕은 자기 거를 쥐고 그 나머지를 봅니다. 수용할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완지의 기사는요, 말을 타고 있죠. 근데 그 말 탄 지역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 같은 느낌이에요. 이 움직임만 있지 나를 받쳐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말이 준비돼서 출발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요동치는 모습의 말의 모습입니다. 우리 완즈 시종은요. 그냥 바라봐요. 이 싹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한 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단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완지의 왕은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왕은 아까 능력이 있다는 걸로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은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서 말한 것을 꼭 지키려고 애를 써요. 몸소 지키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장점은 누구에게나 신뢰를 준다는 거죠. 단점은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가 잦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면이 부족해요. 우리 여왕은요, 워킹맘 같은 스타일이에요. 남자처럼 앉아있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성격도요, 약속을 잘 지켜요. 완지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약속을 좀 잘 지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표현은요, 먼저 표현합니다. 내가 좋은 걸 기다리질 못해요. 아마 연애할 때도 먼저 대시하는 스타일일 거예요. 내숭보다는 직선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일단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왕인 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강해요. 책임감이. 생활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좀 약해요. 행동이 먼저 나간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생활력은 강하나 인내심이 약한 게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또 하나가요. 일단 상대 마음을 다 읽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건 소드가 주는 상처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 내에서 상사의 모습으로 이 여왕을 봤을 때는요, 직원들한테 명령을 하는 상사가 아니고요, 따르도록 유도하는 상사예요, 모습이. 그리고 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연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막 사랑을 한다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사랑의 감정,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 관계를 저는 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함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킨십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오면요.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완지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근데 칭찬을 가장 싫어하는 친구들이요. 뭘까요? 소드예요. 그 칼, 아까 말씀 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칭찬 되게 어색해합니다. 극과 극으로 봐요. 우리 완주의 기사분, 미완성, 미성숙으로 출발을 합니다. 준비 없이 욕망이나 욕구를 앞세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동만 쳐요. 요동을 친다는 건 내가 행동에 준비 없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미성숙 상태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애정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몸만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같은 게 자주 바뀌어요.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딱딱 짠 게 아니라 되게 엉성하게 대충 짜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점은 순발력이 좋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단점은 무모하게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우리 왕과 다른 건요. 이 친구는 약간 허언을 잘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고 완지의 시정을 보시면 심지가 굳은 편은 아니에요. 시정은 되게 어리거든요. 나이도 젊고 경험도 적고. 그래서 끈기가 일단 부족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요랬다 저랬다가 많습니다. 대신 쾌활하고 활달합니다. 아마 같은 시종들 중에 이 친구가 가장 활달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상태이긴 하나 상태만 머물러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행동으로 예를 들면요. 교제 중인 여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생각합니다. 다른 교제를 또 떠올리는 거죠. 굉장히 미성숙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양쪽에서 치이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컵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를 보실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채팅창에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나열해 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컵은 기본인데 어떤 한 분의 컵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같은 거. 아, 색깔도요. 색깔로 접근하셨군요. 네. 색깔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이쁘대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맞아요. 컵은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카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 대신 컵이 대신 사용되어 주기 때문에 물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도 있어요. 네, 많은 걸 찾아내셨네요. 자, 공통점은 물양입니다. 물양을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을까요? 왕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왕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요, 수용적 자세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반반이에요. 반반. 그리고 기사는 물을 갖고 있으면 싸움에서 집니다. 아플까봐 칼을 못 내리치면은 전쟁에서 밀려나겠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그래도 그나마 많은 상황에 낍니다. 기사 치고는요. 우리 컵의 시종은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배 위에 있는 건데 왕과 시종만 물이 출렁거리죠. 다른 분들 물은 그냥 흐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물이 출렁거린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계속 마음의 변화가 갔는데 왕의 마음의 변화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의 변화고요. 이 시종이 출렁거리는 이 출렁거림은요. 나의 출렁거림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컵의 왕의 물 출렁거림을 보면 녹색과 연두색과 남색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물색깔이 아니죠. 그런데 시종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조금 흐리게 보이고 진하게 보이는 차이지 거의 그 물색깔과 같은 동일한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 개인의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컵의 왕은
냉정한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끄는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물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왕이 발을 물에 담갔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왕이 물에 담그지 않았죠. 여왕은 담갔습니다. 물에다가 발을 담고 몸 어느 한 부분을 담갔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내 마음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은 수용의 자세가 이 물 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물에다가 발을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 나머지 기사와 시정분들은 자기 가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출발하실게요. 우리 컵의 왕은요. 친절하고 되게 상냥합니다. 마음이 일단 풍성합니다. 그리고 장점은요. 순수하고 자상해요. 우리 옛날 아버님들 중에 집에서는 별로 잘하지 못하시고 밖에서 잘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신경 쓰세요.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분한테 분명히 물어봤는데 발을 안 담갔다고 했죠. 감정에.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해결을 안 합니다. 결국 컵의 여왕한테 떠밉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되게 엉뚱한 부탁까지 거절하지 못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 잘 못하시는 분이 우리 컵의 왕이십니다. 이 컵의 여왕은요. 애정을 기반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기대치가 높은 엄마로 등장을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한테 주는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정도에 머무르면 사랑으로 남지만 사랑이 끝 꼭대기까지 가면 집착이 돼요. 이분 사랑이 집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 갈 때 우울증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물보다 감성인 것들의 가치를 두기도 하지만 단점은 상상에 잘 빠집니다. 본인이 만든 상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인 모습으로 보면요. 작은 것에 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조금만 감동을 줘도요.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완전은 절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지나칩니다. 아, 좋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래라는 거에 있어서 이 카드가 뜻하는 건요.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일단 물이 나온 카드들은 끊고 맺는 것이 약해요. 감정이 먼저 앞서서 그렇습니다. 생각의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이거를 거절했을 때 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의례진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면요.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우리 여왕님은 뚜껑이 있어요. 다른 컵에 비해서. 컵이 있다는 거는 비밀스럽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이나 어떤 상황에 하지 않고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맞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 연하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가끔 물어보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컵의 기사를 보시면요. 컵을 내가 들어서 내 가슴 쪽으로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컵을 들고 밖으로 향해 있는 거냐에 따라서 태도가 틀립니다. 왕을 잘 보세요. 왕은 컵을 쥐고 양쪽에 딱 붙였어요. 이 팔꿈치를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왕님은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것도 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은요. 밖으로 향해 있죠. 컵을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는 결혼해달라는 청원이고요. 사업할 때는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 하나하나에도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격으로 보면요. 감수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컵을 들고 있는 기사는 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따지면요. 애교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남자분이 뽑았을 경우는요. 여성스러운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자병, 공주병도 기질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가야 될 기사가 컵을 들고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행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느리다. 느리다라는 건 어디서 갖고 오냐면 말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느린 친구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 연인의 모습으로는요, 다정다감해요. 물을 갖고 있는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다정다감합니다. 자신한테는 관대하지 못한데 타인한테는 되게 관대합니다. 우리 컵의 시정 보겠습니다. 컵 속에 물고기가 하나 보이죠? 유일하게 물고기가 튕겨나와 있는 컵이에요. 이 물고기가 뜻하는 것은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실체, 원하는 일을 깨달았을 때 이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내 무의식에 자아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내 눈에 보여진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요,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주변 상황보다 오직 상대, 그 상황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다른 거를 줘도 잘 못합니다. 내가 집중한 거에 꽂힙니다. 그리고 너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걸 잘 못합니다. 연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요, 상대방에 집중해줘야만 연인 관계가 이어지는데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면 연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졌다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펜타클 가볼게요. 펜타클의 공통으로 보이는 것들을 한번 채팅창에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왕이 컵이 아니라 컵의 왕? 아, 책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대표님. 굳이 바꿔도 되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뭐 영어적으로는 다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책은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네, 별을 보셨어요? 아, 네, 펜타클 안에 있는 별. 우리 이소희님은 뭔가 지금 핵심적인 일을 찾고 계신 분일 거예요. 잘 남들이 안 보는 걸 보시네요. 그리고 잔디. 네, 최영환님이시죠? 네, 지금 굉장히 풍성하거나 풍성한 경험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이 주변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보람 선생님, 달코 선생님, 땅. 네, 다 주변을 많이 보시는군요. 근데 참 희한하네요. 원래 주인공을 봐야 되는데 주인공을 안 보실까요? 네, 노란색은 이 펜타클만 유일하게 노란색이 바탕이 많아요. 왜일까요? 이게 금전이라서 그래요. 금전이 풍성할수록 안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펜타클의 전체적인 배경이 다 노란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풍성풍성해요. 이게 물질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카드들은 되게 메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열정으로 하는데 이 카드에 계신 분들만 돈으로 해요. 물질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풍성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풍성한 분들 옆에 물이 많나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물이 많아야 정상인데 이분들은 감정을 일단 다 배제합니다. 돈은, 물질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다 낭비가 되는 거죠.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펜타클을 갖고 있는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이 물질이 소비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펜타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펜타클 기사 보시면 멈춰 있죠?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돈이 될 때만 움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 될 때만 움직이는 분들이라 왕조차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이건 금전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는 분들이 3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금전을 갖고 있는 우리 여왕님의 모습도 그렇게 기쁜 모습은 아니죠. 되게 버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전으로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 그 금전으로 해결을 받아야만 내가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왕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금전으로 해결해야만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증이 오시는 분이에요. 무기력해지고 그거를 그 컵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또 확장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왕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쓸 줄 아는 분이에요. 왕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감고 있습니다. 펜타클의 왕은요. 그리고 자신의 말한 것들을 지켜요. 이분들은 갖고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은요, 지나치게 이기적이에요. 그 계산적이에요. 계산에서 틀린 경우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만족도 계산을 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만족을 해야만 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왕을 보게 되면요, 약속을 잘 지켜요. 성적이 오르면 칭찬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이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마음을 전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으로 대처해주고 그게 끝이에요. 마음을 주는 분들은 따로 있죠. 컵 있죠. 자,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타 사항으로 보게 되면 이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해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 카드를 뽑으셨으면 계산적으로 돌아설 사람의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여왕을 보실게요. 펜타클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금전을 어디다 쓸 건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이 펜타클 가치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자회 같은 경우에 이분이 돈을 씁니다. 바자회를 개최하고 다 해요. 근데 그 바자회의 의미는 이웃을 돕거나 이런 용도인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돈을 써서 내 자리를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펜타클 여왕은 그렇게 해석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을 보시면 돈을 써야 할 때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까 바자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애정을 보시면 자신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 왕과 여왕은 1차적으로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상대 감정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베풀 줄도 알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왕님의 단점은요. 어려운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왕은 그래도 헤쳐나가는데 이 여왕님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기력해져요. 그걸 극복해야 하려는 애를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아이하고 관계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요. 무리해서라도 최상의 것을 아이한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게 최상의 것인지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좋은 것만 따집니다. 연인끼리도요. 이 펜타클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내가 100원 썼으면 상대도 100원 써야 돼요. 계산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약점 보이는 거 둘 다 싫어합니다. 약점 보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게 펜타클 계통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펜타클 기사를 보면요. 그 가치를 이렇게 확장하려는 의도가 많지 않아요. 유지하려는 거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말도 색깔이 여태껏 다 흰색, 황토색이었는데 얘만 검은색이죠. 정지 상태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죠. 움직이지 않고 딱 있다가 이게 이득이다 하면 바로 나섭니다.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두말 없이 돌아서는 인물들이에요. 오히려 소드보다도 더 냉정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선이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정말 잘 안 바꾸세요. 내가 여태껏 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데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려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실수가 굉장히 적고요. 준비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실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애에 대한 그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벤트 같은 거. 단점은요. 사람을 구분해서 만나는 성향이 조금 있으세요. 그 자기 기준법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아 했을 때 사귀는 게 아니고요. 내 기준법으로 괜찮아라는 기준법이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시종은요. 해당 분야에서 능숙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펜타클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종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앞에 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현실적인 인물로 대처를 합니다. 우리 나온 시종들 보면 여태껏 앉아있던 시종들이 없어요. 다 서 있죠. 앉아서도 저 펜타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목표로 삼으면서 성장합니다. 그 되게 성실해요. 이 카드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 단점은 목표를 위해서 현실적인 거를 즐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도 잘 못해요. 내가 그 목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돈을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아낀다는 것도 있고요. 내 재능을 써야 될 때 확장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재능도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요. 그 노력하고요. 실속 있는 것들만 배웁니다. 아무거나 배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지만요. 다른 시종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없어도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에 속합니다. 자, 소드입니다. 마지막 소드입니다. 우리는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날이 있는 검을 사용할 때, 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일에만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소드에 있는 이 소드 칼을 사용할 때 보통 직각으로 세운다는 건요. 어떤 기준을 생각할 때 직각이지 전쟁에 사용하려고 직각에 놓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칼을 비스듬하게 하나요? 직각으로 하거든요. 깃발처럼 잡을 때. 그거는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거나 판단했을 때 직각으로 둡니다. 근데 이게 15도가 기울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너를 뵐 수 있다라는 암시예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왕과 여왕의 소드 모양을 보세요. 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칠 수 있는 15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요, 손을 내밀었죠. 너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수용하되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판단용으로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소드는. 그래서 각도가 딱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드 기사와 소드 시종, 이 칼들의 특징에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점 발견하신 분들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겠어요? 분명히 지금 소드가 약간 다릅니다. 발견하신 분 대단하신 건데. 빨간색. 아, 칼 길이. 오, 누구세요? 최영아님. 와우, 대박이시네요. 맞습니다. 칼 길이입니다. 공부하셨던 분 같으신데요. 칼 끝에, 칼잡이에서 칼 끝이 보이는 건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칼잡이에서 칼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와 시종은 능력이 적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지만 칼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칼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종도 똑같습니다. 이 시종은 어린 나이에 이 칼을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죠. 공통점이. 구름이 카드에 등장을 할 때는 구름은 형태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거예요. 생각과 판단은 늘 변화가 되는 거죠. 고민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 판단,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민과 생각, 판단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여왕이세요. 왜냐하면 수용을 하고 또 받아준 거를 내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왕이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종은 바닥서부터 뭉게뭉게 올라오죠.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물이 또 뜻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성향이기 때문에 그 미딩에 사용되지 않는 관계로 빼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또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드의 왕은요. 성격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반복하지 않아요. 소드는 약간 굉장히 강합니다. 냉철합니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바늘로 찌렸을 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스타일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잘못 내린 거라 하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요. 실수가 적어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이나 생각에 대한 그런 과신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알콩달콩 재밌지는 않겠죠. 재미가 별로 없어요. 연애하더라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보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이나 이런 거 말려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싸움에 말려들어도 냅다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완즈. 이분들은 정의를 보면 못 참아요. 무조건 일단 달려가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기타를 보시면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우리 소드의 영은 수용적이랬죠. 커리어우먼들이 많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 칭찬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소드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뜻으로 칭찬해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닌 거 아시고 계시면 되게 도움되실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즐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걸 보면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절대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거래하는 모습으로 찾아보면은 그 내용보다
내가 쓴 내용의 실천보다는 그냥 계약의 성사되냐 안 되냐에 많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면 현실의 문제가 당사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소드 여왕을 뽑거나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아마 모든 주관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소드 기사님 가실게요. 좋을 때는 영웅심의 상징으로 보이고요. 좋지 않을 때는 되게 무모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이 달리는 속도가 조절이 가능하게끔 달려야 돼요. 아무리 급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래야 내가 피할 때 피하고 대항할 때 대항하는데 이 속도로는 가다가 먼저 지칠 것 같은 속도예요. 그래서 이 무모함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은요, 일의 옳고 그름보다는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뛰어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뒤로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뒤처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인의 모습에서 보면요. 상대가 마음에 들면 무섭게 돌진해요. 일단 돌진하는 카드 자체가 모든 일에 돌진이 있지 뒤처리를 잘하는 거는 일단 빠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카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인물은 못 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게 앞서기 때문에. 그럼 이런 카드들은 소통할 때도 굉장히 자기 의견 먼저 내놓겠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소드의 시중을 보면은 어린아이한테 검을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의 사용법도 모르고 있는 아이한테 검을 맡겼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중은요, 이 궁금한 걸 캐야 됩니다. 그 성격이 비밀 캐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파악하려고 감시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거에 탁월하고요. 그 단점은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인의 모습으로 보면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본인이 한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유욕까지 갑니다. 이게 미성숙 판단이죠. 그리고 좋다가도 갑자기 바뀝니다. 시종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자주 바뀌어요. 그게 문제죠.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 때문에 상대방은 몹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종에 계신 분까지 합쳐서 궁중에 사시는 모든 분들을